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데, 오늘 일간은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일간, 무토 다음 6번째 천간이 되는 기라고 하는 천간인데,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토가 되겠습니다.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흑이죠. 토는 흑을 뜻하는 거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인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흑의 기운이지만 무토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토가 된다라고 했고요.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 서로 다른데 성향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음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주 용신을 취용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사람도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지만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무토로서의 특징, 음토인 기토는 기토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넓은 땅으로 봤을 때는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후중한, 두텁고 무거운 그런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가 아니라 전원토 같은 개념, 담장 토 같은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 같은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고, 분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즉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바로 기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아니라 마른 땅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마른 땅을 윤택하게 해주면서 병화로 땅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토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개수를 위주로 쓰는 것은 4월, 5월, 미월에 여름인 경우에는 무토 개수를 많이 쓰고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월에 날씨가 추울 때는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관살인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도 토이기 때문에 간목, 병화 또는 개수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토하고 똑같지만은 기본적으로 토 자체는 후중한 토임에 반해서 기토는 그런 토가 아니기 때문에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기토는 간목을 쓰고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기토 자체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 물론 기토 자체가 물기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사주 원국에 수가 없게 되면 가뭄이 들어서 기토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고 토가 왕하는 경우에는 간목을 쓰고요. 묘월 같은 경우에도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해자축월에 병화를 용신을 쓸 때 그때도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는 용도로서는 쓰게 되는데, 무토처럼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화초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고 간목은 참작해서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원령에 따라서 역시 개수를 쓰는 경우에는 여름 같은 때 개수를 많이 쓰게 되고, 병화는
겨울에 병화를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간목은 진술충미 월 등의 4, 5월 등의 무토 투출했을 때는 간목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 묘월 같은 경우에 기토도 간목을 시용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절기로 보게 되면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이 바뀌고 월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해의 씨앗이 이때부터 양의 기운이 돈다. 물론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일양이 희생하는 것은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양을 대표한 것은 목화가 양이 되기 때문에 목이 시작되는 인월을 한 해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묘진월은 봄이 되겠죠. 인월은 초춘, 초봄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개춘 또는 만춘이라고 해서 늦봄이라고 하는데, 이 인묘진월은 모기왕한 목왕절이 되고, 방향은 동쪽이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죠. 그래서 동쪽을 관장하는 신은 청룡이 되겠습니다. 청룡.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금은 인에 이르게 되면 저희가 절지가 되니 인묘진월에는 금도 약하게 됩니다.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의 수는 병사묘지가 되죠. 병사묘지. 그래서 수도 인묘진월에는 약한데 반대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목화는 세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인묘진월은 목화는 왕하고 금토 또는 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때 이렇게 기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목은 왕하고 일간은 약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인목은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거하고 기토가 인월에 태어난 것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기가 남아 있어서 기토 자체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기토를 갖다가 온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에는 입춘하고 우수가 있는데 우수 전까지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도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날 때는 반드시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될 것이 뭐다?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 병화를 얻은 분에 의해서 화생토해서 기토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목이 왕하게 되면 당연히 산토가 되죠. 그래서 목이 기토를 바로 극하지 못하도록 목생화하고 화생토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제 아무리 기토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 하더라도 인월에 수기가 한 점도 없으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한이 든 것과 같다라고 했죠.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 봄에도 눈비가 없으면은 가뭄이 들게 되는 것이니 개수 한 점 정도 지지로 진중의 개수 또는 축중의 개수 정도 한 점 정도, 뭐 해수가 있어도 되고 자수가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이 노래는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으니 뿌리 있는 개수 한 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 자체가 마르지 않게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면 건토가 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심어봤자 낫지 않습니다. 사막의 땅에다가 또는 고비 사막 같은 데다가 씨앗 심으면 잘 안 납니다. 건조하면 발화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인월의 병화는 따뜻하게 하고 기토를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먼저 뭘 쓴다?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월의 기토가 태어났을 때 사주용신을 추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죠. 대 양의 관계가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즉 원령에 있는 목이 일간 기토 나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이를 극아자,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것처럼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관이 되는데, 오늘은 음토가 양목을 받죠.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이는 정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일간은 약한데 정관 관성이 너무 왕하다서 신약, 이건 살왕이 아니라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일간이 약해서 아무리 좋은 정관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반드시 인성을 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 기토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토가 좋아하는 화는 정화보다는 뭘 좋아한다? 양화인 병화를 좋아하게 된다. 단 한 가지 또 생각해 볼겠죠. 인월이라고 하는 인 안에는 지장간,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병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병화가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투출한다. 물론 월간일 수도 있고 연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태어나도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요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토가 병화를 보게 되면 양화를 보게 되는 것이니 저거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화도 투출되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 다시 투출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본기를 가지고, 얘가 본기, 중기, 초기라고 이렇게 봤을 때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에 병화가 투출하면 관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인상생. 사주 격국은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 관인상생. 단 이 관인상생이 되면 왕목을 갖다가 병화가 통관시켜 주게 되니 기토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인월이라 하더라도 초춘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는 한 점 정도 있어서 어떻게 된다?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원안적인 정관격의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인성인 화를 얻어서 관인상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 인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관왕이 아니라 이건 다시 저렇게 칠살이 있으면 관살혼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고요. 이거는 다시 살중 신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정관 편관을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전체 관성을 그냥 칠살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그런 국세가 되고요. 일지에서 해수를 봐서 기해 일주가 되는데, 이 해수는 인목을 보게 되면 또는 묘목을 보게 되면 인해 한목, 이렇게 해묘한 목이 되고 다시 연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3주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나? 이건 살중신경도 아니죠. 왜냐하면 재성이 뜨고 살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3주를 놓고 정관격에 제살태왕한 사주 국세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성이 관을 생각하고 관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니, 처덕이 있다 없다, 남편덕이 있다 없다, 반드시 생시에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야지만 이 제사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수를 얻었죠. 이렇게 수게 되면은 개수가 해 자의 뿔을 들어서 수가 왕해지게 되죠. 물론 뭐 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는 목을 왕하게 하니 관성이 너무 왕해지게 되나, 제살
해왕함이 너무 지나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기명 종살격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종살격이 됐든 그 일반 내격이 됐든 일단 좋게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종격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을목이 기토를 갖다 파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기면 종살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성이 많은 상태에서 목이 있으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는 것이니 이거는 좋지 못한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또 병인시가 되게 되면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죠. 병화가 있어서 이거는 과린상생 또는 살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거는 단지 일간 기토가 시간 있는 병화 하나에만 딱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기토 일간 자체가 지지 내지지 중에서 어떤 곳에도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죠. 쉽게 말하면 나는 너무 약한데 엄마한테 간신히 의지하게 살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간 기토 자체 지지에 뿌리를 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병화 하나 의지하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화토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는 이왕이면은 정묘시보다는 차라리 병인시를 선택하거나 차라리 그냥 일간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무진시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이거는 정묘시는 정화가 기토를 생하기도 어렵고요. 이건 목다화식이잖아요. 목다화식, 목이 너무 많아서 정화는 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화가 기토를 생하기도 어렵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토가 지지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좋은 날짜라고 생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목이 너무 왕해서 이 간목이 무토를 제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간 자체가 지지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느냐 또는 얻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무진시를 잡고 운은 대운의 흐름은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말할 때는 항상 대운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세운을 얘기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대운은 10년이죠. 10년. 근데 제가 임자 대운의 무슨 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의가 막 2-3시간, 하루 강의가 막 5-6시간 갈 수밖에 없겠죠. 정축대운의 10년, 임자대운의 10년, 이렇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하기는 어렵고, 큰 틀의 운세가 어떠느냐 이런 것 정도를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사주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주 분석 특강 같은 것에서는 뭐 대운과 세운을 비교하고 월운까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하는 이 강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다 정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사지는 당연히 사해상충되니 피해야 될 생시가 될 것 같고, 경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거는 경호시는 화조인성, 기토가 오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경금이 목을 제할 것 같지만 이거 경금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왕목을 제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수를 생해서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기토 자체가 일단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역시나 운은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기미시 같은 경우는 뿌리는 얻지만 조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 그 다음에 얻지 말아야 생시, 자 갑신, 임신시, 계유시 등, 의뢰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임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또 사수동류가 되죠. 기토가 어디 오갈 데가 없어. 이거 종격이 되더라도 이거 금 있으면 종격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완전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종색격이라고 하는 건데, 종색격은 말이 종자가 붙어서 종격 같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의 뭐 그런 것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 계유, 을해시 뭐 이런 생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중에서는 병인시 또는 경오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태기를 해서 아이를 낳는 날로는 제가 봤을 땐 남녀 불문하고 좋지 않은 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